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의 어떤 세부 구현 분야인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종류와 여러가지 필수 요소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효용과 장점, 그리고 머신러닝이 실제로 극복해야 될 한계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구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은 저희가 전 시간에 소개했듯이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세부적인 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허버트 사이먼이라든지 그리고 마르빈 민스키 같이 어떤 인공지능을 가장 최초로 어떤 개념을 소개했던 어떤 거의 창시자의 사람들의 어떤 기계학습 창시자로부터 어떤 기계학습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머신러닝은 바로 어떤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합니다. 설명을 여러 번 드렸듯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이자 어떤 구현의 기술이며 어떤 기계 또는 컴퓨터가 어떤 규칙을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 입력받은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 세부적인 분야로는 뭐 패턴 인식, 어떤 뭐 주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컴퓨터 학습 이론의 어떤 연구로부터 어떤 진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는 그런 기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학습할 어떤 그런 거리를 던져주면은 기계가 이것을 스스로 어떤 서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습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동화된 어떤 능력을 가진 학습 능력을 가진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왜 기계를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만약에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없는 작업을 기계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쉬지 않고 뭐 365일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뭐 비용을 절감을 할 수도 있고 뭐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작업, 어떤 특정 하나의 작업을 할 때는 사람보다 훨씬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I를 탑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이런 머신러닝을 인공지능과 동일하게 어떤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머신러닝은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세부 구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머신러닝은 예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은 2010년도에 들어서서 인공지능을 구사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가리키는 어떤 용어로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머신러닝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많이 쓰는 용어로 딥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패턴 리코그니션, 패턴 인식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머신러닝하고 또 무엇이 머신러닝의 한 종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과 다른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교집합이 상당히 큰 유사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단지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한 어떤 분리된 분야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분야들과 교집합이 많은 그런 어떤 분야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그 데이터 마이닝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통계학들, 그리고 어떤 뭐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또 어떤 사고하는, 그리고 뭐 어떤 그 정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현상을 이해하는 뭐 인지과학,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뭐 IT 관련된 부분들, 분야들까지도 유관 분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연관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머신러닝이라는 분야는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뭐 입력을 하고 어떤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예측 기술, 뭐 통계 기술,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타 분야들이 많이 융합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 쪽도 그렇고요. 뭐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통계, 수학, 물리학 등 여러 어떤 분야들과 기술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신러닝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만약에 뭐 전공을 하고 싶다든지 전문가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잘한다기보다는 뭐 수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놓은 상태라든지, 또는 이런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분야가 바로 이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의 종류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분야와, 그리고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학습 분야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기계에게 어떤 질문과 답을 주고 학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문제와 답을 주고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어떤 인공지능이 그 로직을 역추적해서 파악하도록 학습하게 하는 것을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어떤 중개업을 하는 머신러닝,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머신러닝 AI를 만약에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주택의 크기, 아니면 뭐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초정보 데이터와 실제 그 부동산의 데이터를 이 머신러닝 AI에게 계속 다양하게 정보를 공급을 하고, 이 머신러닝 기계가 그런 어떤 일종의 문제와 답의 정보를 학습을 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부동산의 넓이, 그리고 뭐 과거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좋아졌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만드는 로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그런 식의 어떤 머신러닝 종류를 지도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기린이나 뭐 원숭이 같이 동물 사진 등을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한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했을 때, 지도 학습과 다르게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것이 고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을 이게 어떤 동물이라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AI는 고양이 사진을 보고도 이게 고양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고양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고양이로서의 여러 특징들을 본인이 파악하고 인지해서 특징들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기린 사진을 보고 어떤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강아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고양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 기린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고양이의 사진, 새로운 어떤 뭐 원숭이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은 고양이구나, 이건 원숭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이 어떤 그 그룹에 놓는 그런 방식을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또 차이로는 지도 학습은 이미 뭐 답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로직을 찾아내는 과정이지만 어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를 주고 본인에게 스스로 이 정답을 찾아라. 그리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데이터를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다음은 어떤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바로 크게 데이터와 러닝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모델이든 간에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사람도 뭐 학생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계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아닌지를 학습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많은 어떤 랜덤한 어떤 사물이 들어간 이미지를 계속 공급을 하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여러 나무들을 보고 이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새로운 나무의 타입의 형태를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기존에 봤던 나무들과 비슷했을 때 이것이 나무라는 것을 이해하듯이 기계에게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샘플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머신러닝이 이런 샘플들을 이해를 하고 학습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닝 모델인데요. 이 러닝 모델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떤 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를 러닝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우리 수학으로 치면 하나의 함수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 변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직인데요. 다른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이 함수에 있는 로직을 통해서 어떤 그 출력 결과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의 어떤 이미지를 판단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계의 경우에도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 로직이 바로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이미지가 바로 입력의 데이터고, 그리고 이것이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결과값이 바로 이 인공지능이 나오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분야로 적용을 한다면, 금융 쪽에서 새로운 고객이 와서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이 대출을 실행했던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할지 아닐지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로직을 바로 러닝 모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입력되는 정보들은 신규 고객의 나이라든지 그 사람의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직장 정보, 또는 과거의 신용 데이터라든지 또 채무 불이행 정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입력값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러닝 모델이라든지 로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내에 채무를 할 수 있을 그런 연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러닝 모델이자 로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결과값으로 내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채무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바로 이 러닝 모델 로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머신러닝이 필요하고 왜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바로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가 딱 맞는 전문가를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최신 분야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그런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기계에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학습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로 양성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보내고 뭐 졸업을 하고 어떤 관련된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한다면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은 빠른 시간에 단기간 내에 전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기계는 쉬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를 입수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고도의 전문가들, 뭐 교육을 받은 그리고 그 분야의 전공의 어떤 그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양의 임상실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수백 수천만의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이 투입이 된다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 분야라든지 뭐 천문학 관련된 분야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미지의 분야에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미지의 분야가 많은 쪽인데요. 이런 분야에도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축적된 어떤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무인 관련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대체가 필요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자율주행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운전을 해야 될 때 어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탑재된 어떤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이 어떤 과거에 운전했던 여러 가지 패턴, 그 다음에 어떤 도로 정보, 그런 어떤 뭐 법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운전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좀 빠르게 분야하는 그런 분야들에도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적절한 분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기에는 어떤 분야의 발전 속도라든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떤 사람을 인력을 양성하고 기르는데 비용과 속도가 따라가기 없는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이해하고 계산을 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서 그 빨리빨리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대출 정보라든지 막 카드 정보,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변화, 뭐 연봉 변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데이터 결과를 산출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떤 고객의 눈높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의료 분야에서도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진단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환자마다 다른 개인 정보라든지 증상, 그리고 나이라든지 인종, 그리고 사는 지역이라든지 체질 등 어떤 다양한 정보를 다 반영해서 진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학습된 만약에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은 개개인의 어떤 맞춤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좀 그 맞춤화된 개인에 대한 맞춤화된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퍼스널리제이션이 필요한 개인의 어떤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들 뭐 예를 들어서 맞춤형 뉴스 뭐 어떤 맞춤형 영화 어떤 책 같은 어떤 추천을 하는 등 그런 서비스들은 뭐 어떤 개인의 과거 정보라든지 그리고 최근 최신 트렌드 등을 분석을 해서 학습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든지 기존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기에는 하는 것보다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한다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의 한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기계 학습을 적용을 해서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기계 학습은 실제로는 어떤 보유한 데이터로 해결 가능한 문제에만 적용 가능하고 동작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그 머신러닝 AI,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습에 이용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라든지 과거의 거래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그런 관련된 뭐 주변의 교통량, 그 다음에 뭐 상권 정보 이런 그 어떤 로직에 사용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어떤 그런 로직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 없는 뭐 돌발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그쪽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모델의 어떤 그 예측 결과값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그 새로운 팩터들과 그 가격과의 어떤 가치와의 어떤 연관관계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학습은 제공 가능한 보유한 데이터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에서만 동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은 학습된 기능만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만 개발된 어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식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둑 챔피언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알파고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문제는 풀지 못하죠. 그 이유는 알파고는 그 바둑만 학습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IBM 왓슨이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 IBM 왓슨은 세계의 어떤 문제를 푸는 챔피언과 대결을 해서 이긴 적이 있죠. 하지만 이 IBM 왓슨은 그런 문제를 푸는데 학습되었고 그런 능력만 학습되어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둑을 두는 기술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머신러닝의 한계로는 만약에 그 머신러닝이 학습한 적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는 어떤 이상한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기의 알파고라든지 그리고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과 바둑을 둘 때에도 한 번 정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바둑의 어떤 패턴을, 바둑을 두는 플레이를 하는 패턴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둑을 뒀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당황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어떤 진행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AI 머신러닝은 학습의 한 대로만 어떤 능력이 발달을 했고 그에 따라서만 플레이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머신러닝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AI 두 번째 시간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았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관련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의 종류와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머신러닝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머신러닝의 세부 분야이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인 딥러닝에 대해서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